네, 12-1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여담이지만요. 제가 이쯤에서 강의를 한 차례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끊어보면 영락 없이 한 20분에서 뭐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좀 전에도 제가 강의를 끊어서 봤더니 강의 시간이 한 20분 한 15초인가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예, 그냥 그렇다고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보다도 제가 앞에서 지금 한 차례 막 쓰면서 정리해드린 내용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잘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일단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주소값, 예를 들어서 ch1이라는 변수의 주소값,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 그 주소값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할당이 되면 지금 뭐 ch1이라는 1바이트 변수, ch2라는 또 1바이트짜리 변수, num이라는 4바이트짜리 변수가 메모리 공간에 나란히 할당된다면 이러한 구조를 갖겠죠. 그리고 이 주소값은 한 바이트당 하나씩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큰 블럭, 네모난 블럭이 하나가 1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잖아요. 그래서 총 9개의 주소값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각각의 주소값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소값은 당연히 1씩 증가가 돼요.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수 num이에요, 사실. 변수 num입니다. 그러면 num의 주소값을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num은 자, 뭐 0x12ff76에서부터 시작해서 0x12ff79까지 이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골치 아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AND 연산자 붙였을 때 반환되는 값은 num이라는 변수를 구성하는 메모리 공간의 첫 번째 바이트 값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0x12ff76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누군가가 야,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0x12ff76이라고 답을 해야지 너무 친절하게 어디까지 걸쳐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A의 주소값, 얘는 뭐 1바이트니까 당연히 얘밖에 말할 수가 없죠. 자, 변수 Q의 주소값, 변수가 아니네요. 자, ch1이네요. 얘는 ch1이고 ch2죠. ch1의 주소값, ch2의 주소값, num의 주소값, 주소값만 놓고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값의 차이는 있지만 그 구조적인 차이는 없죠. 다 정수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소값이라는 것은 변수의 자료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소값의 형태가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주소값의 저장을 목적으로 선언되는 포인터, 그 변수를 가리켜 우리는 포인터 변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ch1과 ch2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 ptr1은 어떻게 선언을 해야 될까요? 얘네들은 캐릭터형 변수니까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선언을 합니까? ptr1의 왼편에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 ptr1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변수 num의 주소값을 저장을 하길 원한다. ptr2로 선언을 해서 포인터 변수, 그럼 왼편에 뭘 써주면 됩니까? int 형 포인터다 라는 의미로 포인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에스크리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ptr1에 저장되는 값이나 ptr2에 저장되는 값이나 값의 형태가 어때요? 얘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죠. 똑같습니다. 값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형태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얘나 32비트 시스템에서는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모두 어떻게 되냐면은 4바이트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포인터 변수는 예를 들어서 한 시스템 안에서 4바이트짜리 포인터 변수가 있고 8바이트짜리 포인터 변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항상 동일하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포인터 변수의 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자, num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pnum이라는 int형 포인터 변수가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pnum에는 int형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받아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다 이해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int 그다음 에스크립터 이거를 하나의 자료형으로 여러분들이 그 포인터 자료형을 표시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int형 포인터다 이렇게 읽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얘는 int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어떤 그 형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시면 메모리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넘은 4바이트입니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1, 2, 3, 4, 5, 6, 7, 8, 8바이트죠. 즉 64비트 시스템을 기준으로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64비트 시스템이다. 이건 뭐냐면은 주소값의 크기가 8바이트인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혹 여러분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num이라는 4바이트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포인터 변수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8바이트입니다. 이렇게 내가 저장하고자 원하는 변수보다 포인터 변수의 크기가 더 큰 역전 현상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값을 담을 때는 항상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16비트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소값의 크기가 16비트이고 따라서 포인터 변수의 크기가 16비트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캐릭터형 변수는 1바이트거든요.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값을 담는다 할지라도 1바이트보다 더 큰 2바이트를 할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산이 끝나고 나면 num이라는 변수에는 숫자 7이 저장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포인터 변수에는 이 num의 주소값인 여기 보면은 0x12ff76이죠. 0x12ff76이 8바이트에 걸쳐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64비트 시스템의 경우 만약에 32비트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면은 4바이트만 가지고 이 값을 저장을 했겠죠. 그 다음에 16비트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면 2개의 바이트만 가지고 이 값을 저장을 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pnum1은 int형 포인터 변수죠. int형 포인터 변수. pnum2는 더블형 포인터 변수입니다. 따라서 더블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pnum3는 어떻게 되느냐? unsigned int형 포인터 변수입니다. 따라서 unsigned int형 변수를 가리킬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타입형 변수를 갖다가 저장을 하길 원한다.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ptr은 타입형 포인터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됨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요,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 왜 주소값을 int형 변수에 저장을 하지 않고 포인터 변수라는 것을 선언해서 저장하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좀 풀리셨습니까? 풀렸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풀리셨으면 다행인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아직 하나도 얘기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의 종류가 주소값의 형태는 사실 다 똑같은데 뭐 정수 형태로 다 똑같은데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당연히 아직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고 바로 다음 강의를 통해서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포인터에도 타입 종류가 있다. 자, 예를 들어 pnum1이다 라고 할 때 이 pnum1의 포인터형은 이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nt형 포인터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된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pnum1의 자료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친절하게 제가 한글로 int형 포인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책에서도 이제 중반부터는 그런 식의 표현을 실제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pnum2 얘 자료형이 뭡니까? 그럴 때 제가 예를 들어서 short 포인터다. 이렇게 쓰면 이건 뭐예요? pnum2가 쇼트형 포인터 변수라는 뜻이죠. 즉 이것이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을 지칭하는 대명사격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화를 또 한번 다시 시키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ptr 타입형 포인터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에스크리터의 위치 사실 처음엔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이 위치는 어디에 붙건 상관이 없습니다. 즉 int와 ptr 사이에 한 칸씩 떨어뜨려서 붙이셔도 되고요. 아예 int 옆에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상으로는 좀 잘못되었지만은 ptr 옆에 이렇게 바로 붙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int 포인터 ptr 좀 제가 널찍널찍하게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int 포인터 ptr 그 다음에 int 포인터 ptr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C++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은 C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책을 처음 쓴 2003년도만 하더라도 그걸 좀 구분을 사실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구분 자체가 좀 많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하신 대로 활용을 하세요. 원체 다양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뭐 그다음에 한 칸씩 띄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왼쪽에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 C 프로그래머랑 C++ 프로그래머를 나누는 게 지금은 무의미해진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대부분 C 프로그래머들이 C++까지 하니까는 뭐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니까 뭐가 더 좋은 선언이다. 물론 분명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따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굳이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 라고 하신 경우엔 여러분들 편한 스타일, 원하시는 스타일을 참조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나중에 반론을 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담은 지금 당장 드리고 싶지는 않은 어떤 제 심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12-1의 강의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걸로써 12-1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